안녕하세요. 5월 12일 12일금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다음 주 초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케빈 메카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리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미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총액민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진전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입니다. S&P가 2011년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이후로 이번 국채위기 상황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보호 차원에서 국채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차 개정으로 빚 한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확실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 기업 커뮤니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는 밝힌 뉴스입니다. 문희위 경제학자 마크 제나이는 한계 장부의 연구 재거를 제공하고 미국의 채무채권 채무 불이행보다는 현재 단기적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는 경우 법정 전쟁은 확실하며 대통령과 대의원은 헌법에 대해 묻는 법적 인종의 대립구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뉴스입니다. 최근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대유행 전 2.3%였던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4.9%로 적어도 물가는 아직 코로나 전 수준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 항목 중 일부는 코로나 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통계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누적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0%로 떨어진다고 해도 과거의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2년 전보다 14%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 채무한도 협상에 관한 뉴스입니다. 하우스 스피커 케빈 메카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진행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지출 삭감 등과 같은 문제로 양측 간 불화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낙관론적인 발언도 하면서 지속적인 회담을 유지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다음은 백악관 채무 한도 협상에서 이를 알리는 5가지 신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와 회담할 때 의회는 앞으로의 길을 보는 신호를 제공할 수 있거나 양당 간 타협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신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원 민주당 지도자 하킴 제프리스, 상원 부총리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지도자 미치 매코넬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 결과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미국의 재정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 채무 한도 인상이 해결되어야 하는 원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1939년 이래 채무 한도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연방 채무는 GDP 124%로 3조 1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 한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 승객이 기상조건 외의 이유로 고립될 경우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며, 이에 따른 규제안을 곧 제정할 계획이다. 제안은 비행기 예약, 진행, 취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고장과 같은 항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승객이 보상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규제 야구 선수이다. 미국의 채무 한도 위기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기됐으나 이 중에서도 수조 달러 동전 발행, 14번째 수정안 집행, 채무 한도 폐지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식 세습자들은 이러한 대안들 중 많은 것들이 기상천외한 것으로 여겨지나 필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각본에 주목하며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과 하원의원 케빈 메카시가 오는 6월 1일 마감 기한 전에 만나 협정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